간단하게 뭐 부자 사주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주팔자 중에 정제, 편제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그 글자에 정제 또는 편제 요거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 정제 또는 편제 바로 옆이나 위 또는 아래에 식신이나 상관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면 요걸 이제 내가 돈을 버는 재주가 좀 있는 사주다. 요렇게 흔히 해석은 하죠. 간단히 생각을 해서 사주는 일종의 밸런스 잡기거든요. 사주에 너무 돈복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없어도 안 좋아요.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돈과 명예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담을 수 있는 나의 어떤 그릇이 있거든요. 이 그릇도 적당히 크고 이 돈과 명예도 적당히 내 그릇만큼 있어야 내가 이걸 다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운이 오면 발복을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운에서 나의 부족한 그릇을 채워줄 수가 있으니까. 사주라는 건 타고난 기질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질이라는 건 내가 타고난 큰 틀인 거고 내가 어떻게 자라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은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까지 알 수 있냐면 얘는 돈복이 많다까지는 알 수 있는데 얘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 걸 선호하느냐까지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뭘로 돈을 벌 거냐는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너무 선택지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주에 정제라는 기운이 만약에 있다. 정제는 바를 정자거든요. 바른 재물이란 뜻인데 안정적인 재물이라고 해석을 해요. 사주에서는. 근데 안정적이라는 건 돈의 스케일에는 상관없이 내가 월세처럼 꼬박꼬박 리스크 없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돈벌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내 사주에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제 편제라는 글자가 있는데 요거는 치우칠 편의 재물제. 그러니까 치우친 재물 한 번에 확 땡겨서 벌고 없을 때는 완전 없고 요런 식으로 기복이 있는 재물. 이 사주에 편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내가 다이나믹하게 돈 버는 걸 좀 선호하는 경향이 짙겠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결혼해서 아내를 잘 만나서 인생이 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30대 때까지는 창창하셨는데 결혼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통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30대 때 돈 버는 거 부질없다고. 저는 그걸 상담하면서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40대, 50대 때 부자들이랑 30대 때 돈을 많이 버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이 좋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주팔자에서 나한테 필요한 오행이 운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 운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운에서 들어오는 이 운기랑 내 사주를 이루고 있는 사주팔자의 기운들이랑 동일한 기운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내가 만약에 물이 많은 사주다. 그럼 나라는 사람은 물의 기운을 많이 발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오행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서로의 어떤 기운이 한 명이 강하면 한 명이 약한 게 좋거든요. 그리고 한 명이 양의 기운이 많으면 한 명은 음의 기운이 많은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가 맞냐를 일단 우선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이성에게 잘할 수 있는 사주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상대방에게 필요해야 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이 사람에게 필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느냐 여기까지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서로의 운세는 어떻게 좋느냐 요거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상극이어도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상극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게 우리가 몸이 아파요. 이 친구가 암에 걸렸어요. 생사를 찢어가지고 암세포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위해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멀쩡한 백가죽을 가르는 어떤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얘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극이란 게 약간 이런 개념인 거예요. 무조건 상극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기운을 갖고 있으면 상극일 확률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이 많다 사주에. 그럼 나는 불의 기운이 필요할 확률이 높은데 불과 물은 상극이에요. 그럼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근데 부딪히지만 좋은 거예요, 둘이. 남자 사주에서 정제, 편제라는 글자가 여자에 해당하는 글자거든요. 여기서 편제라는 건 치우칠 편자. 그러니까 약간 기복이 있는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뭐 애인이나 이렇게 한순간 사귀었다가 한순간 떠나가는 뭐 이런 여자, 안정적이지 않은 여자를 뜻하는 거고 정제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바를 정자기 때문에 아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 사주를 봤을 때 만약에 정제, 편제가 막 되게 여러 개가 있다. 여자가 여러 명이란 뜻이잖아요. 안 좋게 보죠. 그리고 아예 없다 사주에 정제 편제라는 글자가. 그럼 이 사람 사주에 여자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없다는 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여자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 좋다고 하기에는 뭐 무리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다고 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인생에 이 사람 사주에 여자가 없다는 거는 여자를 어떻게 대할 줄 모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인생의 우선순위에 여자가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니까 되게 이런 사주를 타고났으면 되게 화목한 가정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렇게 이상적으로 사랑하는지 이런 모습을 봐야지 좀 고쳐질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못쏠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인기 많은 사주 중에서도 못쏠이 있어요. 못생겼으니까. 여자들이 싫어하는 얼굴이면은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여자 욕심은 그득해도 여자가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정제가 딱 하나 있는 남자가 제일 좋아요. 그럼 여자가 딱 한 명 있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 정제라는 거 바로 옆이나 바로 위 또는 바로 아래에 이제 식신이나 상관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왜냐하면 식신 상관은 이 정제라는 글자를 보호해 주면서 기운을 이렇게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잘해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자 사주를 보면 정관, 편관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남자거든요. 역시 똑같아요. 이 정제 편제를 이 정관, 편관에 대입을 한다면 정관, 편관이 많으면 그만큼 남자가 여럿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실속 없는 남자들이 여럿이다. 이런 뜻이고 이게 간혹 가다가 바람기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정관 하나만 있는 게 좋죠. 여자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정관이라는 글자 바로 옆이나 위 또는 아래에 정제나 편제라는 글자가 있으면 좋죠. 정제 편제라는 글자는 이 정관, 남자를 또 살려주는 글자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아본다 했을 때 여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정관, 편관이라는 글자가 나한테 남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운에서 정관, 편관이 들어오는 시기가 내 결혼운에 가까울 수 있겠다라고 아주 쉽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요것도 결혼운 중에 하나고 또 정제나 편제라는 글자가 들어오는 것도 결혼운 중에 하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 결혼운이라는 거는요. 무조건 결혼운이 왔다고 해서 결혼하는 거는 또 아니에요. 운이라는 게 계절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수영장 가는 걸 좋아해요. 여름에 밖에 수영장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갈 수 있는 운이 여름인 거죠. 근데 내가 수영장을 안 가면 여름이 와도 수영을 할 수가 없듯이 결혼도 내가 행동을 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겨울에도 수영장을 가고자 하면 뭐 저기 온천을 가든지 이래서 수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운은 안 좋아도 내가 행동을 하면 분명히 결혼 상대를 만날 수는 있다. 대부분 운이 안 들어왔을 때 결혼 상대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대부분이라고 하긴 그렇고 한 반반. 단지 이제 노력이 2배, 3배 더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 있고 운이 있으면 내가 별거 안 해도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거고 을사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역마살의 기운이면서도 화에 해당하는 기운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닭띠나 소띠 그리고 원숭이띠 요렇게는 이동수가 강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사가 될 수도 있고 이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든지 어딘가에 이렇게 제의가 들어온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팁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좋거나 나쁘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꿈을 꿔요. 그래서 그 가끔씩 기억에 나는 꿈을 꿨다. 근데 이거 자체가 조금 되게 범상치가 않은 꿈 같다. 느낌이 좋다. 그러면 실제로 좋은 경우가 많죠. 반대로 안 좋으면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고. 불이라는 건 말 그대로 활활 타오르잖아요. 내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을 한다는 건 사람들한테 눈에 띈다는 거고 그리고 솔직하다는 거고 뭐 거짓이 없고 숨기는 게 없고 항상 나를 드러내야 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금의 기운. 금의 기운은 찬 기운이고 가을의 기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을에는 열매를 맺잖아요.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나무가 새싹부터 자라가지고 이렇게 울창한 나무가 된 다음에 결국에 영양분이 응축돼서 액기스로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금의 기운은 한마디로 실속 있는 기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싫어하고 무조건 약간 그 팩폭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말 돌직구로 하고 그런 사람들 논리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약간 금의 기운인 거죠. 쓸데없는 걸 다 버리는 거. 그러다가 이제 겨울에 해당하는 게 수의 기운인데 수의 기운은 모든 계절이 잠들어 있는 시기. 그러니까 죽음을 관장을 하죠. 그래서 수의 기운 하면 휴식, 뭐 저축, 그리고 조용히 나대지 않는 거.
나만 비밀을 간직하는 거, 약간 음침한 거, 요런 거예요. 그래서 목, 화의 기운은 양의 기운, 금, 수의 기운은 음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사주에 내가 만약에 금의 기운이나 수의 기운이 너무 많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실속을 따지는 기운이고, 이렇게 외부로 발산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안으로 움츠러드는 찬 기운들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이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의 기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것 같다가도 이 사람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위해를 가한다. 나중에 크게 된통 당하죠. 이 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티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확 칼을 꽂는 스타일인 거거든요, 따지자면. 근데 무섭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겸손한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 참아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일단 무례하면 맨 처음 참아주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못 살게 굴면 그때서 이제 확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목의 기운은 봄에 해당하는 계절이 목인데, 이 씨앗이 이렇게 생명이 잉태하는, 그러니까 새싹이 자라나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주관하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기질이 있으면서, 그래서 목기운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을 하고 이런 기운에 해당을 해요.